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4월 29일 금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이 이제 꼭 한 열흘 남았죠. 열흘 남았는데 최근 들어서 부쩍 이 언론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본인이 이 퇴임이 다가오자 본인의 업적, 본인이 생각하는 업적, 뭐 누구도 업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을 자아자찬을 하느라고 바쁘고 또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뭐 태클을 걸기 위해서 뒷덜미를 잡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말뿐이 아니고 이런저런 조치들을 취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실상 최악의 정권 인수인계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되고 있는 것도 아니죠. 일방적으로 오히려 정권을 넘어가는 것을 중간중간에 차단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 마지막까지 본인의 밥그릇을 챙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막 들어온 그 뉴스를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또 자하자찬인데 이 국민을 어떻게 보면은 좀 무시하는 듯한, 국민은 뭐 아무 생각 없이 본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에서 이제 물러나니까 군의 주요 지휘자들을 불러서 이제 격려 오찬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대 과거 정부에서는 천안함, 연평도, 목함질에 여러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 그 때문에 항상 전쟁의 공포들이 있었던 데 비하면 정말 우리가 얻은 아주 소중한 성과가 있다. 뭐냐?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그동안 애써서 지켜온 평화와 안보 덕분에 우리 정부 5년 동안 단 한 건도 북한과 군사적 충돌이 없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두 번째 일이다.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의 북한의 ICBM 발사나 여러 징후들을 보면 다시 한반도의 위기가 엄중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우리 정부 출범 초기에 겪었던 것과 같은 비상한 상황이 정권 교체기나 다음 정부 초기까지 계속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자, 본인 때문에 이 한반도에서 그동안 충돌이 없었는데 그 과거에 뭐 천안함, 연평도, 목함질에 여기다 북한이 도발한 거죠. 그런 게 없었는데 본인이 잘해서 없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수 정권이 출범을 하니 걱정된다. 벌써 북한이 봐라. ICBM 발사하고 뭐 한반도 위기가 지금 엄중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잘 돼야 될 텐데 거의 이것은 악담 수준입니다. 악담 수준. 본인이 있을 때는 이게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죠. 이것을 놓고 본인이 있을 때는 내가 잘해서 이 충돌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새 정부가 들어서서 충돌이 있을 것 같아. 걱정하는 척 하면서 악담을 하는 그런 수준이죠. 자, 그리고 결정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서 이 함정이 있는 것은 그러면 과거에는 천안함, 연평도, 목함지대 같은 군사적 충돌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난 5년 동안 왜 없었느냐? 때려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려도 막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그 과거에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는 북한이 가령 예를 들어서 미사일 발사를 하면은 우리 쪽에서도 대응 발사를 했습니다. 국산 그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하다 보니 양쪽에 그 긴장 관계가 팽팽해 있었고 그 상황에서 북한이 뭐 무슨 사정인지 내부 사정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도발을 해서 연평도 포격, 천안함 북침, 뭐 목함질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거죠. 같이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보수 정권에서 북한과 대치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그런 도발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도발을 해도 그냥 막고 있으니까 때리면 맞으니까 충돌을 할 게 없죠. 한쪽 일방적으로 때리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맞으니까. 자,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우리 돈으로 지었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폭발을 해버려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문재인. 미사일 발사에도 대응도 안 했고, 자, 심지어 우리 국민이 해상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당하고 불에 태워졌어도 별다른 조치도 안 취했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그냥 별다른 조사 없이 기순의사들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넘겨달라는 대로 넘겨주었으니 북한이 왜 도발을 합니까? 우리가 북한이 때려도 가만히 있고 우리가 하자는 대로 북한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데, 그리고 심지어 삶은 소대가리 이런 욕설을 듣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충돌이 있을 리가 없죠. 일방적으로 당해왔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상황인식이 잘못된 건지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뭐 지지층 결집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겠죠. 나중에 그 안전판 마련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런 자화자찬들, 뭐 심지어 뭐 코로나 거리두기를 종식했다고 해서 감개무량하다 뭐 하고 여기서 나 때문에 5년 동안 충돌 없었다 이런 자화자찬하는 건 뭐 어쩔 수 없죠. 그것을 뭐라고 어떻게 못하게 할 수는 없죠. 이 황당한 인식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 후임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에게 적대감을 표시를 하면서 또 실제로 이 발목을 잡는,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는, 아직은 본인이 대통령이니까 국가 운영을 본인이 하니까는 5월 9일까지는 그런 업무 인수인계 이거는커녕 뒷덜미를 끌어당기는 그런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말로만 자자찬하는 거 이런 것을 뭐 국민이 화던하고 보화를 돋구는 거지만은 실제로 이런 행동들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일들이죠. 자, 벌써 취임하기 전부터 이 알박기 인사했죠. 공급기관. 그리고 집무실 이전하는데 거기 뭐 예산 지원도 뭐 찔끔찔끔 해주면서 뭐 어떻게 계속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전원 부적격이다. 뭐 국무총리까지 19명 전부 부적격이다. 이러면서 그중에서 몇 명은 반드시 낙마시키겠다. 실제로 한덕수 총리부터 지금 낙마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가 재청권을 장관 재청권을 행사하지 못하니 첫 조각부터 상당히 어려워지죠. 지금 그것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한독수를 물고 늘어지고 한독수 이것저것 다 파고 하니까 물론 한독수의 잘못도 있지만 그것을 집중 타격을 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니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한독수가 총리로 부적합하다가 37%, 적합하다가 30% 뒤집어졌습니다. 부적합이 더 많다. 자, 이 여론전이 지금 먹히고 있는 겁니다. 한독수가 그런 빌미를 제공을 했지만은. 자, 이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뭐 흠집내기 뭐 이런 것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제 취임 전에 이런 일을 막 벌이는데 취임하고 나서도 본인은 보호하고 셀프 보호를 하고 문재인 본인은 셀프 보호를 하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지금 조치들을 막 취해놓고 있습니다. 뭐 공기관 알박기도 그런 차원이죠. 결국 문재인 정권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배치를 해두고 임기제니까 임기 동안 버티고 있으면은 국정 운영이 제대로 안 되겠죠. 윤석열 정부에서. 그 상황에서 지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인에 대한 수사 또 이재명에 대한 수사 그리고 지금 또 최근 들어서는 부쩍 양산으로 돌아가서도 퇴임하고 나서도 그전에는 그냥 그 잊혀진 삶을 살겠다 어쩌고 했는데 지금 SNS 정치를 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팔로워 수가 뭐 100만 명이다 뭐 자랑을 하고 자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했던 사람이 또 오늘 나온 그 기사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20일에서 20일 사이에 방한을 하죠. 5월 달에.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립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전에는 한국 대통령이 먼저 가고 이랬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문재인이 끼어듭니다. 그때 되면 전직 대통령인데 뭐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했던 사람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 청와대, 지금 아직은 저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죠. 청와대가 오늘 이야기한 겁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어제 이야기한 겁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상호 신뢰 차원에서 구체적인 해동 일정을 협의 중이다. 이번 해동은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윤당 선임과 바이든 대통령 정상회담이 22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전직 대통령도 만난다. 미국 측이 요청했다. 뭐 그럴지도 모르죠. 뭐 한국에 오는 김에 한 1년 동안 임기가 겹쳤으니까는. 자, 설령 그렇더라도 본인이 이 양산에 그때 가 있으면은 뭐 정중히 이것을 뭐 사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새로운 대통령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공개석상에서 이 모습을 나타내는 이런 일이 앞으로 반복되는 그런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했다가 본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활동도 하고 미국에서 오는 대통령도 만나고 이렇게 해야지 본인을 또 신변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퇴임을 앞두고 잊힌 사람으로 살고 싶다. 자연으로 돌아가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이 바이든과 만나겠다. 자, 이런 일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새 정부에게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새 정부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부담을 지우면서 본인들이 지금부터 막 이것저것 해놓는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수습을 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코로나 일상회복선언 좋죠. 일단은 좋죠. 뭐 거리두기 완전 철폐하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도 벗는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다 윤석열 정부의 공으로 역사에 남습니다. 역사의 기록이 되겠죠. 윤석열 정부가 뭐 K방역 어쩌고 해서 다 거리두기도 철폐하고 마스크도 다 벗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급감은 하고 있지만, 감소하고 있지만은 이게 다시 언제 유행될지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오늘 안철수 인수위의 코로나 특위 위원장이죠. 안철수 위원장도 가을부터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할 가능성이 있다. 가을부터. 그래서 마스크 지금 해제하면은 곤란하다. 이런 경고까지 내릴 정도인데, 나중에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이 마스크를 써야 되고 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거리두기 해제하고 이 마스크 벗고 하는 것이. 그러니 이것은 뭐 마스크를 벗지 말라는 것 아니고 거리두기를 계속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겨우 10일 남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결정을 하도록 해야죠. 그걸 본인들이 나중에 치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국민 건강은 생각하지도 않고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걸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 정부의 부담을 잔뜩 지우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마지막까지 문재인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정경심, 김경수 이 두 사람을 아마 퇴임 전날 석탄일에 특사를 할 것 같습니다. 정경심, 오늘 김건식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니, 정치범도 아니고 잡범인데 오늘 갑자기 이 문재인 영상이 하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뭐냐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하는 거 있죠. 거기에 또 답변자를 본인이 직접 나섰습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7가지 청원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답을 했습니다. 국민청원 답변이 이번에 287번째인데 이 국민청원 답변은 20만이 동의가 넘으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동안은 주로 청와대에서 무슨 SNS 담당 비서관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했는데, 문재인 직접 나온 게 딱 이번에 2번째입니다. 5년 동안. 작년 8월에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았다 해서 영상 답변 한번 한 뒤에 다시 오늘 영상 답변을 직접 본인이 7가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 내용이 또 기가 막힙니다.
청원 중에 하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합니다. 이 청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어지는 말이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 사면할 것 같은 분위기죠. 그런데 그냥 이명박을 사면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이제 끼워넣기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경심, 김경수. 석가탄 지난 5월 8일 퇴임 전날 이 두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풀어주고 또 이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명박 끼워넣는 겁니다. 또 다른 청원이 있었는데 뭐냐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 여기에 대해서 또 악담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 이전 반대 청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 이전 반대한다. 많은 비용을 들여 강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또 안보, 갑자기 안보,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간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그래서 국가의 백년 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진다. 자, 국가 백년 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인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70년 이상을 이어온 사법체계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금수관바. 그러면서 전혀 단 한 번의 공청회도 하지 않고 국민 여론 수렴도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뭐 소통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어난 일도 그렇고 지금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문재인 본인 그리고 주변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은 이거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죠. 그런데 취임한 이후에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가 지금 진보진영 내부에서 마련돼서 그것을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정권 말기의 행태를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